허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한양의 아침은 언제나 종로에서 울리는 파루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굳게 닫혔던 사대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면 밤새 성 밖에서 기다리던 보부상과 장사치들이 새벽 항해를 헤치고 개미떼처럼 밀려들었지요. 그들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 바로 장터였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구수한 떡 냄새, 시끌벅적한 흥정 소리가 뒤섞여 활기찬 아침을 여는 곳. 그 거대한 삶의 용광로 한쪽 구석에 5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낡은 국밥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검게 내려앉은 목판 간판에는 점순내라는 세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있었고, 거대한 가마솥에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 국밥집의 주인이 바로 점순 할머니였습니다. 자글자글한 주름이 얼굴 가득했지만 그 사이로 반짝이는 눈빛만은 젊은이 못지않게 형형했지요. 할머니는 허리를 굽히고 국밥을 마는 그 짧은 순간에도 손님들의 얼굴 위로 스쳐가는 온갖 희로애락을 귀신같이 읽어내곤 했습니다. 어서 오시게. 보아하니 어젯밤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벼. 얼굴에 복자가 떠다니네. 갓 장원 급제라도 한 듯 의기양양한 선비에게는 을에 이런 말을 건넸고, 쯧쯧, 저 양반은 욕심이 과해서 혓바닥에 가시가 돋쳤구먼. 저러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가지. 손님의 그릇에 고기 한 점 더 얹어주는 척하며 다른 상인의 험담을 늘어놓는 비단 장수를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그 툭툭 던지는 말들은 열에 9은 들어맞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연륜에서 나오는 눈썰 미련이 생각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그 이상의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기운, 질긴 것인지 연약한 것인지 따뜻한 것인지 차가운 것인지 모를 그 인연의 실타래 같은 것이었지요. 어떤 남녀가 함께 국밥을 먹으러 오면 할머니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금슬 좋은 부부의 인연은 굵고 따뜻한 명주실처럼 서로를 단단히 감싸고 있었고, 곧 깨어질 연인들의 인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무명실 같았지요.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는 그 인연의 빛깔과 굵기를 할머니는 뽀얀 국물 너머로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자신이 본 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인연이란 억지로 있거나 끊으려 들면 오히려 더 꼬여버리는 법임을 기나긴 세월을 통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푹 고아낸 사골 국물에 정직하게 밥을 말고 푸짐하게 고기를 얹어주는 것. 그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이 꼬인 인연을 풀어줄 작은 실마리가 되거나 고된 삶을 버텨낼 힘이 되어줄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국밥 맛은 정직혀. 사람 속내하고 똑같지. 맹물 같아 보여도 정성 들여 끓이면 끓일수록 진국이 나오는 법이여. 사람 인연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할머니는 뽀얀 김이 피어오르는 가마솥 앞에 서서 장터로 흘러드는 새로운 인연들을 무심한 듯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흐름을 지켜보는 늙고 지혜로운 바위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의 눈에 유독 아른거리는 두 개의 인연이 장터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서로의 존재조차 모른 채 각자의 고단한 삶의 무게를 짊어진 채로 말이지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장터에서 가장 번화한 목 좋은 자리는 이미 장사치들이 차지한 뒤였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풍경에서 조금 비켜난 길목, 월화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좌판을 펼쳤습니다. 좌판 위에는 그녀가 밤새 한 땀 한 땀, 정성껏 수놓은 비단 손수건과 누리개들이 고운 빛깔을 뽐내고 있었지요. 나비는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 생생했고 모라는 진한 향기를 품은 듯 화사했습니다. 그 솜씨는 한양에서도 으뜸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월화는 본래 사대부가의 어엿한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뒤 가세는 급격히 기울었고 이제는 병든 어머니를 모시고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가 되었지요. 양반의 긍지가 남아있어 누구에게도 어려운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버텨내는 삶은 얼음장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가는 사람들의 발만 쳐다볼 뿐 선뜻 물건을 사라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 비키시오, 옹기 나가요 하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풀풀 일었습니다. 커다란 지게 가득 크고 작은 옹기들을 짊어진 한 청년이 그녀의 좌판 앞을 지나가고 있었지요. 그의 이름은 돌멩이라는 이름처럼 묵묵하고 우직한 옹기장이었습니다. 햇볕에 검게 그을린 구릿빛 피부와 옹기를 빚느라 투박해진 손, 땀으로 젖은 등 근육은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지요. 석은 장터 맞은편 공터에 지게를 내려놓고 옹기를 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옹기점에서 허드레실부터 시작해 이제는 자신만의 작은 가마를 가진 실력 있는 장인이 되었습니다. 가진 것은 두 손과 정직한 기술뿐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장터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지요. 석은 언제부턴가 저 건너편에서 곱게 앉아 술을 놓는 월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고고한 학처럼 단아한 자세와 힘든 기색 하나 없이 단아한 얼굴, 그리고 가끔 힘겨운 듯 작게 한숨을 내쉴 때마다 석의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가진 것 없는 고아신세에 천한 옹기장이가 어찌 감히 양반 교수에게 말을 걸 수 있을까? 그는 그저 멀리서 애틋한 시선을 보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월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뚝뚝하고 힘만 쓰는 옹기장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그를 지켜보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옹기를 팔 때 결코 값을 속이는 법이 없었고 어린아이가 옹기를 만지다 깨뜨려도 화 한 번 내지 않고 웃으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그의 우직한 모습에서 월하는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려 애쓰던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그에게 시선이 갔지만 차마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의식하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바로 앞에 흐르는 인연의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애틋한 시선만 주고받는 견우와 직녀처럼 말이지요. 그 안타까운 풍경을 국밥집 가마솥 뒤에 선 점순 할머니의 지혜로운 눈이 놓칠 리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뽀얀 국물을 한번 휘저으며 나지막이 혀를 찼습니다. 쯧쯧, 저 왼수 같은 인연들 같으니라고. 바로 코앞에 두고도 저리들 애를 태우는구먼. 장사가 파할 무렵 장터에 소음이 잦아들고 허기진 배를 채우려는 사람들이 하나둘 점순 할머니의 국밥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좌판에 앉아있던 월하도 옹기를 거의 다 팔아 지게가 가벼워진 석도 약속이나 한 듯 국밥집을 찾았지요. 물론 서로 다른 시간에 다른 자리에 앉아서였습니다. 먼저 국밥집에 들어선 것은 월하였습니다. 그녀는 가장 구석진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국밥이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번 돈은 약값이 비싼 어머니의 약재값에도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내일은 또 어찌 버텨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지요. 깊은 시름에 잠긴 그녀의 얼굴은 좌판 위의 자수보다 더 창백해 보였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뚝배기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피어올랐지만 월하는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 할머니의 무심한 부름에 월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자수는 참으로 곱기 그지없구먼. 금방이라도 나비가 날아오를 것 같아. 헌데 말이여, 정작 그 자수를 놓는 아가씨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으니 이거야 원. 월하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속을 훤히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눈빛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그녀는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어서 들기나 혀. 속이 든든해야 시름도 이겨내는 법이니 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월하는 더운 김이 오르는 국밥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하가 국밥을 반쯤 비우고 나갈 채비를 할 때쯤 석이 국밥집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월하와 눈이 마주칠까 두려워 일부러 등을 돌리고 문 앞 가까운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하루 종일 무거운 지게를 지고 다닌 탓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사발에 국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한 그릇을 더 청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번째 국밥을 내어주며 이번에는 석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총각. 예, 할머니. 총각이 빚은 옹기는 참으로 단단하고 야무져. 웬만한 충격에는 끄떡도 안 컸어. 헌데 말이여, 정작 자네 속은 멀쩡한 옹기 하나 제대로 품지 못해서 깨질까 금갈까 쩔쩔매고 있으니 그것도 참 딱한 노릇이구먼. 석은 국밥을 뜨던 숟가락을 멈칫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자신의 심장을 정확히 찔러온 것 같았습니다. 월하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 늙은 국밥집 할머니가 전부 알고 있다는 말인가. 그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국밥 그릇에 코를 박았습니다. 허허 부끄러워하기는 사내 대장부가 마음에 품은 여인 하나 어찌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것만큼 꼴불견인 것도 없는 법이여. 단단한 옹기를 빚는 그 손으로 인연도 한번 야무지게 빚어볼 생각을 해야지. 할머니는 껄껄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석은 뜨거운 국밥을 넘기면서도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함께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에 작은 불씨 하나를 던져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월하와 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국밥집 할머니의 알 수 없는 말이 밤새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 무심한 듯한 한마디가 엇갈리기만 하던 두 사람의 인연을 잇는 첫 번째 매듭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월에게는 피하고 싶었던 검은 그림자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장터의 악덕 고리대금업자인 마서방이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그녀의 좌판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그는 비단 도포를 차려입고 기름 바른 머리를 쓸어 넘기며 거들먹거렸지만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승냥이처럼 탐욕스럽고 음흉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월하 아가씨, 오늘도 이리 고운 얼굴로 장터를 밝히고 계셨구려. 마서방은 월하가 수놓은 손수건을 집어들고는 그 향기를 맡는 척하며 그녀의 손등을 슬쩍 스쳤습니다. 월하는 소름이 끼쳐 급히 손을 거두었지만 마서방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도 이제 아시겠지만 돌아가신 부친께서 나에게 진 빚이 장난이 아니지 않소. 이자가 불고 불어서 이제 아가씨가 평생 자수를 놓아도 갚기 어려운 돈이 되었어. 그는 품에서 누렇게 변색된 빈 문서를 꺼내 월하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월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든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 위해 마서방에게 돈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살인적인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 마서방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몸을 숙여 월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게 시집을 오시오. 내 첩이 되어준다면 이 빈문서는 깨끗이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어. 병든 노모도 호의호식하며 편안히 모실 수 있게 해드리지. 믿지는 장사는 아닐 텐데 어떠시오?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악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월하는 치가 떨렸지만 차마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눈물이 턱 밑까지 차올랐지만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필사적으로 참아냈습니다. 하하, 생각할 시간을 주겠소. 하지만 그리 오래 기다려주진 못하니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오, 아가씨. 마 서방은 만족스러운 웃음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자 월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도 잔인한가? 정직하게 살려 애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와 가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길 건너편에서 석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주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지요. 당장이라도 달려가 마 서방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생각에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저 가진 것 없는 천한 옹기장이일 뿐 저 고고한 양반 교수의 삶에 끼어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가슴을 치며 멀리서 고통스러워하는 월하의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월하는 장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 서방의 협박이 있은 후 그녀는 바깥 출입을 할 용기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석은 매일 아침 월하가 앉아있던 빈자리를 보며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마, 서방이 몹쓸 짓이라도 한 것은 아닐까?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지요. 닷새 만이었을까요? 마침내 월하가 이전보다 더욱 수척해진 얼굴로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빛 독촉을 피하기 위해 그동안 집에서 밤낮으로 수만 놓아 겨우 몇 푼을 마련해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좌판을 펼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마 서방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태도가 더욱 노골적이고 거칠었습니다. 아가씨,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소. 이자는 더는 기다려줄 수 없으니 오늘 당장 내 집으로 갑시다. 마 서방은 다짜고짜 월하의 팔목을 거칠게 잡아끌려 했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놓으세요. 월하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장사치들은 그 광경을 보고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 서방에게 밉보였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땅바닥에 깔리는 듯한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 서방과 월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옹기지게를 짊어진 석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게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성난 황소 같은 눈으로 마 서방을 노려보고 있었지요. 마 서방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떤 놈인가 했더니 천한 옹기장이 놈이 아니더냐. 내 놈이 지금 네 일에 끼어드는 것이냐. 썩 비키지 못할까. 하지만 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와 옹기지게로 마서방과 월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지게에 실린 단단한 옹기들이 마치 성벽처럼 두 사람을 갈라놓았지요. 장터에서 대낮에 힘없는 여인을 겁박하는 것은 사내 대장부가 할 짓이 아닙니다. 석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는 평생 누군가와 다투어 본 적도 큰 소리를 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의 안에서는 자신도 몰랐던 뜨거운 용기가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눈앞에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서방은 흑투성이 옹기장이의 당돌한 태도에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이놈이, 내 놈이 정녕 죽고 싶은 것이냐. 그는 주먹을 휘두르려 했지만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고 산처럼 버티고 선석의 기세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습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으니 더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자신의 체면만 깎아내리는 꼴이었습니다. 내 이놈 두고 보자.
오늘 일을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마 서방은 독이 오른 눈으로 석을 한번 쏘아보고는 침을 뱉고 돌아섰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는 듯 후 하고 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월아를 돌아보았지요. 괜찮으십니까, 아가씨?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건넨 첫 마디였습니다. 월아는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저 우직한 청년이 악독한 마 서방에게 밉보이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괜한 일을 당하실까 걱정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석은 투박하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신의 지게를 지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괜히 더 있다가는 얼굴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월하는 그의 넓고 듬직한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으로 따뜻하고 든든한 온기가 조심스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터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석의 용감한 행동은 순식간에 장사치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서방의 심기를 건드린 그를 멀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의 의리를 높이 샀지요. 마서방은 앙심을 품고 사사건건 석의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옹기를 진열해 놓은 곳에 일부러 수레를 밀어 깨뜨리기도 하고 그의 옹기는 불길한 기운이 있다며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지요. 석은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내했지만 하루하루 장사는 힘들어졌습니다. 월화의 사정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석이 막아준 덕분에 당장의 위기는 넘겼지만 마서방의 압박은 더욱 교묘하고 집요해졌습니다. 이제 그는 월화에게 직접 나타나는 대신 그녀가 거래하는 비단 가게나 자수 재료상에 손을 써서 물건을 제대로 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월화는 자수를 놓을 실 한 탈에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지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두 사람은 또다시 해질녘에 각자 점순 할머니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먼저 온 것은 삼이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옹기 하나 팔지 못하고 깨진 옹기 조각만 가득 담은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게 축 처져 있었지요. 점순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국밥 한 그릇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평소보다 고기를 듬뿍 넣고 잘 익은 깍두기까지 한 사발 곁들여서 말입니다. 석은 허겁지겁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온종일 굳어있던 몸과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가 국밥을 반쯤 먹었을 때 월화가 힘없는 걸음으로 국밥집에 들어섰습니다. 그녀 역시 빈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석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다른 곳으로 갈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석에게서 가장 먼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의 힘든 사정을 알고 있기에 섣불리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없었지요. 그 침묵을 깬 것은 점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월에게도 뜨끈한 국밥을 내어주며 두 사람 모두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말이여,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여. 쨍하고 해 뜰 날만 있으면야 좋겠지만 어디 사람 사는 게 그리 쉽간디. 비바람 몰아치고 눈보라 휘날리는 날도 부지기수지. 할머니는 젖은 행주로 상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말이여, 혼자서 그 비바람 맞으면 뼈까지 시리지만 둘이 같이 맞으면 그래도 견딜 만한 법이여. 서로 등이라도 기대고 있으면 찬 바람도 반은 막아주는 게지. 할머니는 잠시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툭 하고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니여. 저작거리에서 파는 비단 옷이나 값비싼 옥 놀이개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여. 이렇게 지치고 힘들 때 마주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게 진짜 인연의 시작인 게야. 어서들 들기나 혀. 국 다 식었다.
할머니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석과 월화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나도 힘들지만 당신도 힘들군요 하는 깊은 이해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지만 함께 국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일부러 삼이 사는 움막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마침 가매불을 지피기 위해 나온 석과 마주친 할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건넸지요. 아이고, 총각. 마침 잘 만났네. 내가 오늘 아침 일찍 쓸 뗄감이 똑 떨어져서 말이야. 장작 파는 늙은이가 오늘 새벽에 좋은 소나무 장작을 한 짐 지고 국밥집 뒤로 온다 했는데 내 늙은 몸으로 그걸 다 옮기려니 허리가 남아나질 않겠어. 총각이 힘 좀 써주면 안 될까? 품삯은 넉넉히 쳐줄 테니. 성품이 착한 석은 두말할 것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할머니. 제가 동틀 무렵에 그리로 가겠습니다. 품삯은 무슨요? 그저 국밥 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허허, 역시 마음 씀씀이가 비단결이구먼.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월화의 집으로 향했지요. 월화의 집 대문 앞에서 할머니는 한참을 서성이다. 마침 병든 어머니에게 드릴 물을 길러 나오는 월화와 마주쳤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며 다급하게 월화를 불렀습니다. 아니, 할머니, 이 새벽에 어인 일이십니까? 월화가 놀라 물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깜빡 잊고 말을 못 해줬어. 오늘 동틀 무렵에 말이야. 비단 장사를 하는 내 오랜 친구가 귀한 무명천을 아주 싸게 넘겨주기로 했거든. 아가씨가 자수 놓을 천이 마땅치 않다고 한 게 생각나서 말이야. 그 양반 성격이 불같아서 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게야. 동틀 무렵에 국밥집 뒤 창고로 와보게. 내가 미리 말해놓을 테니. 월하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마 서방의 회방으로 좋은 천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이십니까, 할머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는 무슨, 어서 준비나 하게. 늦으면 국물도 없을 테니. 할머니는 능청스럽게 말하고는 이번에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물론 장작 파는 늙은이도 비단 장사하는 친구도 모두 할머니가 꾸며낸 이야기였지요. 마침내 동이 트고 어스름한 새벽빛이 장터를 비출 무렵 석은 약속대로 점순 할머니의 국밥집 뒤편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장작 파는 늙은이는 없고 커다란 장작더미만 덩그러니 쌓여 있었지요. 할머니께서 미리 받아두셨나 보구나. 석은 그렇게 생각하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월화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 역시 비단 장사 친구는 보이지 않고 웬 청년이 땀을 뻘뻘 흘리며 장작을 나르고 있는 모습에 어리둥절했지요. 옹기장이 나리? 자수 아가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발견하고는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이 점순 할머니의 꾀에 넘어갔다는 것을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것이지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국밥집 안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장작 파는 영감도 비단 장수 친구도 다 급한 일이 생겨서 물건만 맡겨놓고 가버렸네. 어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두 사람이 힘 좀 합쳐서 저것들 좀 정리해주면 안 될까? 그 김에 얘기도 좀 나누고 말이야. 허허허. 할머니의 너털웃음 소리에 두 사람은 더 이상 어색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멋쩍게 웃으며 할머니의 의도를 받아들이기로 했지요. 그렇게 점순 할머니의 지혜로운 꾀는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새벽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계획대로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석은 쌓여있는 장작을 창고 안으로
차곡차곡 옮겼고 월하는 할머니가 어디선가 구해온 무명천 꾸러미를 풀어서 정갈하게 개기 시작했지요. 새벽 장터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의 서툰 손길이 만들어내는 부스럭거리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함께 땀을 흘리다 보니 어색했던 분위기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석이었습니다. 그는 굵은 땀방울을 훔치며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가씨, 노모의 병화는 좀 차도가 있으십니까? 월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알고 걱정해주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기 때문입니다. 네, 덕분에요. 하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아 늘 걱정입니다. 그렇군요. 저 같은 놈이 어찌 아가씨의 고충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만 힘내시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석의 진심 어린 위로에 월하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 역시 용기를 내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날이야말로 저 때문에 마서방에게 밉보여 장사에 어려움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저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석은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해 제가 더 송구할 따름입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천덕꾸러기 고아로 자랐습니다. 밥을 굽는 날이 예사였고 겨울밤의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가진 것 하나 없이 오직 이 두 손으로 흙을 만지고 옹기를 빚는 기술 하나만 배워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묻어 있었지만 결코 비굴하거나 처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삶을 일궈온 자의 단단한 자부심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저는 압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마음을 말입니다. 아가씨께서 가문의 이름과 병든 어머님을 지키기 위해 애쓰시는 것처럼 저 역시 제 밥그릇과 제 가마를 지키기 위해 매일같이 땀을 흘립니다. 그러니 아가씨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결코 혼자라 생각지 마십시오. 석의 담담한 고백에 월하는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을 그저 몰락한 양반가의 규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애쓰는 한 사람으로 이해해주는 그의 깊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녀 역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매일이 두렵습니다. 양반이라는 허울뿐인 이름이 오히려 족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멀리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병든 어머님을 두고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동이 완전히 터올 때까지 서로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작은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양반 교수와 천안 옹기장이라는 신분의 벽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고단한 청춘들의 진솔한 교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을 마칠 무렵 두 사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이제 수줍음 대신 따뜻한 신뢰가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하필이면 장터에서 입이 가장 가볍기로 소문난 주막의 주모가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새벽 일찍 해장국에 쓸 콩나물을 얻으러 점순 할머니네 국밥집에 들렀다가 창고 뒤편에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월하와 석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녀의 눈이 교활하게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장터 사람들의 심심한 입을 즐겁게 해줄 아주 좋은 이야깃거리였으니까요. 그날 아침 주모의 주막은 해장술을 마시러 온 장사치들로 북적였습니다. 주모는 신이 나서
전날 밤 자신이 목격한 광경을 부풀리고 왜곡해서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내가 오늘 새벽에 뭘 봤는지 알아? 그 콧대 높은 자수 아가씨 있잖아. 그 아가씨가 글쎄 옹기장이 서기 놈이랑 국밥집 뒤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지 뭐야. 그녀의 말에 술 마시던 사내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에이, 설마. 그 아가씨가 양반이라 웬만한 사내들은 거들떠도 안 본다던데. 내 말이 그 말이야. 헌데 둘이 있는 모습이 어찌나 다정해 보이던지. 척 보면 알지. 필시 밤새 밀회라도 즐긴 게 틀림없어. 그러니 새벽부터 붙어서 떨어질 줄을 모르지. 주모의 악의적인 말은 순식간에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며 이야기를 더욱 자극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몰락한 양반이 결국 천한 놈에게 몸을 의탁하려는 계지. 서기놈, 계집 하나 잘 만나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는 속셈이로구나. 마 서방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둘 다 제정신이 아니야. 소문은 바람보다 빨라서 그날 점심때가 되기도 전에 월하와 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월하는 좌판에 앉아 있다가 자신을 향해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세상은 그녀에게 더 큰 상처와 수치심을 안겨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긍지와 순수한 마음이 더럽혀진 것만 같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채 펼치지도 않은 좌판을 황급히 싸들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옹기를 닦고 있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거림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월하의 이름이 더러운 입방에 오르내리는 것은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분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월하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자신이 나설수록 소문만 더 무성해지고 그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꾀로 겨우 싹트기 시작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사람들의 악의적인 혀끝에서 다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인데 세상은 그 작은 발걸음조차 허락하지 않으려는 듯 차가운 벽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석은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멀어져가는 월하의 뒷모습을 그저 만견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월하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간 뒤 장터는 한동안 뒤숭숭했습니다. 월하는 며칠 동안이나 장터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석은 말수가 더욱 줄어든 채 그림자처럼 묵묵히 제 일만 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서먹해진 것을 점순 할머니는 모를 리 없었지요. 저런 어린 것들이 쓸데없는 소문 때문에 또 저리 속을 썩이는구먼. 할머니는 혀를 차며 이번에는 직접 월하의 집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머니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녹그릇에 정성껏 담고 잘 익은 김치를 작은 항아리에 담아 월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월하의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낡았고 마당에는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할머니가 대문을 두드리자 한참 뒤에야 월하가 수척해진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인일이세요? 어인일이기는 밥은 먹고 다니나 궁금해서 와봤지. 보아하니 며칠 굶은 사람 몰골이구먼. 할머니는 월하를 지나쳐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가져온 국밥을 그릇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밥상을 차려 월하 앞에 내밀었지요. 자, 어서 먹어. 속이 텅 비었는데 무슨 수로 시름을 이겨내. 월하는 밥상 앞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정한 계집이라 손가락질합니다. 너무 무섭고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월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남의 눈이 밥 먹여줘.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바위처럼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 입방아가 무서워서 숨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쌀이라도 한 줌 가져다 준대? 아니면 아픈 어미 약값이라도 보태준대? 아니잖아. 결국 아가씨 인생은 아가씨가 책임지고 사는 것이고 어미 봉양하는 것도 아가씨 몫이야. 안 그런가? 월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그놈의 양반 긍지가 밥 먹여줘? 아니면 저 건너 옹기장이 총각의 순정이 밥 먹여줘? 둘 다 아니지. 지금 아가씨한테 필요한 건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뜨끈한 국밥 한 그릇으로 속 채우고 다시 일어설 용기요. 배고플 땐 국밥이 최고고 마음이 힘들 땐 내 마음이 시키는 소리를 듣는 게 최고란 말이요. 할머니는 월하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네 마음한테 한번 물어봐. 정말로 부끄러운 게 뭔지. 남들 눈이 무서워서 네 진심을 외면하는 게 부끄러운 건지. 아니면 네 마음을 알아주는 그 총각손 한번 못 잡아보는 게 부끄러운 건지. 잘 생각해봐. 할머니의 일침은 월하의 가슴을 아프게 후벼 팠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죽빗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 내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의 시선인가? 아니면 내 진심을 외면하고 평생 후회하며 사는 것인가? 어서 먹어. 다 먹고 나면 보란듯이 장터에 나가. 고개에 떳떳이 들고 이전보다 더 예쁜 자수를 놓아. 그게 아가씨를 헐뜯는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복수하는 방법이여. 알겠어? 월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하지만 힘주어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용기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그날 월하는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이전보다 더 당당한 모습으로 장터에 다시 나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월하가 점순 할머니의 일침으로 마음을 다잡고 있을 무렵 석 역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하를 돕고 싶었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자신의 처지로는 그녀의 거대한 빚을 감당할 길이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옹기를 팔아 모으는 푼돈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마서방의 소나귀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자신의 가마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게시판에 붙은 방 하나가 석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주관하는 조선 최고의 옹기장이 경합을 알리는 방이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이 경합은 전국의 내로라 하는 옹기장이들이 모두 모여 실력을 겨루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장원에게는 큰 상금과 함께 관아의 옹기를 납품할 수 있는 영광까지 주어졌지요. 상금의 액수를 본 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돈이라면 월하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이거다. 석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준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경합에는 대를 이어 옹기를 만들어 온 장인들이나 이름난 감에서 기술을 배운 쟁쟁한 실력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었습니다. 고아 출신의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술을 익힌 석이 그들을 상대로 우승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는 무모한 도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월하의 슬픈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구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날로 경합에 참가 신청을 하고 곧장 작업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자신의 키보다 더 큰 거대한 용무늬 항아리였습니다. 그냥 항아리가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승천할 듯 살아 움직이는 용의 기계를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공영에 빠진 월화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힘차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그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석의 움막집 감에서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 먹는 시간도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흙과 씨름했습니다. 최상의 흙을 구하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산을 헤맸고 수백 번의 실패를 거듭하며 자신이 원하는 흙의 배합을 찾아냈습니다. 물레를 돌리는 그의 팔에는 이전보다 더 굵은 힘줄이 돋아났고 그의 등은 땀으로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옹기를 빚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월화를 향한 자신의 모든 마음을 흙 속에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항아리의 형태가 서서히 잡혀갈수록 흙덩이는 점차 생명을 얻어갔습니다. 꿈틀거리는 용의 몸통, 날카로운 발톱, 여의주를 문 위험 있는 얼굴. 그것은 단순한 옹기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려는 한 사내의 뜨거운 심장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런 석의 모습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러다 쓰러지는 거 아닌가 몰라. 저렇게까지 한다고 장원이 될 수 있을까? 수군거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의 진심을 아는 몇몇은 묵묵히 그를 응원했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매일 밤 뜨끈한 국밥과 막걸리 한 사발을 그의 작업장으로 날라다 주며 말없이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석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지켜야 할 사람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경합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고 그의 필생의 역장 역시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월화는 다시 장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말처럼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이전보다 더욱 당당하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여전했지만 월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 손끝에 집중하며 아름다운 자수를 놓는데 몰두했지요. 그녀의 그런 모습에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입방아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월하는 석이 옹기 경합에 나간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밤낮으로 거대한 용 항아리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말이지요. 월하는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왜 무모한 도전을 하는지, 그가 빚는 용 항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입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그의 마음에 월하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망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 자신 역시 그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월하는 장터에서 번 돈을 모두 털어 가장 귀하고 질 좋은 비단 손수건 한 필을 샀습니다. 그리고는 등잔불 아래서 조용히 바늘과 실을 집어들었지요. 그녀는 석이 만들고 있다는 용 항아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말을 통해 전해 들은 그 위풍당당한 용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비단 위로 오색실이 춤을 추며 한 마리의 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단 밖으로 튀어나와 하늘로 솟구칠 듯한 기세. 꿈틀거리는 몸통의 비늘 하나하나, 날카로운 발톱 끝, 여의주를 향해 타오르는 눈빛까지. 그녀는 자신의 모든 정성과 기원을 한 땀 한 땀에 실어 수를 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석의 우승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이자 그의 마음에 대한 자신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나도 당신과 같은 마음이에요. 당신의 무모한 도전을 내가 여기서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고 있어요. 그녀는 말로 다 전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바늘과 실을 통해 전하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우기를 며칠. 그녀의 손가락은 바늘에 찔려 성한 곳이 없었고 눈은 충혈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꺼져가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침내 한 마리의 용이 비단 손수건 위에서 완벽하게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월화는 완성된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창밖으로 밝아오는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경합의 날이었습니다. 부디 자신의 이 마음이 그에게 닿아 큰 힘이 되어주기를.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석의 용 항아리가 거의 완성되어 간다는 소문은 마서방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는 석이 옹기 경합에서 우승이라도 하여 월화의 빚을 갚아버릴까봐 초조해졌지요. 월화를 손에 넣으려는 자신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열하고 탐욕스러운 그는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대신 추잡한 방해 공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 옹기장이 놈의 손모가지를 부러뜨려 놓든지 아니면 그놈이 애지중지 만든다는 항아리를 산산조각 내버려라. 내일 밤이 마지막 기회다. 내일 밤이 지나면 항아리를 감에 넣어 굽기 시작할 테니 그 전에 끝내야 한다. 마서방은 장터의 불량배 몇 명을 돈으로 매수하여 경합 전날 밤 석의 작업장을 습격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지요. 하지만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없는 법. 그들의 비열한 계획을 하필이면 점순 할머니가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석에게 줄 국밥을 들고 그의 움막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움막집 근처 후미진 골목에서 마서방과 불량배들이 작당 모의를 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지요. 할머니는 재빨리 담벼락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전부 엿들었습니다. 쯧쯧, 저런 간악한 놈 같으니라고. 제 입속을 채우기 위해 젊은이의 땀과 노력을 짓밟으려 하다니 절대로 그냥 둘 수는 없지. 할머니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관아에 신고할 수도 있었지만 그랬다가는 마서방이 돈으로 관리를 매수하여 빠져나갈 것이 뻔했습니다. 포졸들이 오기 전에 이미 일은 벌어지고 난 뒤일 수도 있었지요. 할머니는 관아의 힘을 빌리는 대신 자신의 오랜 지혜와 장터 사람들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국밥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주막주모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그럴싸한 거짓말을 만들어냈지요. 주모, 들었는가? 오늘 밤에 마서방이 큰돈을 벌었다고 장터 사람들 전체에게 크게 한턱 쏜다네. 자기 주막으로 오는 사람들에게는 공짜 술과 안주를 실컷 대접한다지 뭔가. 아마 해가 뜰 때까지 마시고 놀아도 될 거라고 하더군. 입이 가볍고 공짜라면 사족을 못 쓰는 주모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이 나서 당장 장터 전체를 돌아다니며 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마서방 댁으로 갑시다. 마서방 어른께서 공짜 술을 쏘신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공짜 술과 고기라니. 장사치들과 불량배들, 심지어는 지나가던 나그네들까지.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해가 지자마자 마서방의 주막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마서방은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의 주막으로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요? 나는 술을 산다고 한 적이 없소.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술 생각에 눈이 뒤집힌 사람들에게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이, 부끄러워 하기는. 큰돈 버셨으면 이 정도는 쏘셔야지 하며 그의 등을 떠밀었지요. 결국 마서방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에게 술과 안주를 대접해야 했습니다. 그는 술값 걱정과 자신의 계획이 틀어질까봐 안절부절 못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용한 불량배들조차 공짜 술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임무는 까맣게 잊은 채 술판에 끼어들어 퍼마시고 있었지요. 그 시각 국밥집에 앉아있던 점순 할머니는 마서방네 주막에서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를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게지. 악한 꾀는 의로운 시끄러움으로 막는 법이요. 할머니의 지혜로운 꾀는 한 젊은이의 꿈과 사랑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의 작업장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평온할 수 있었습니다. 마서방의 주막에서 벌어진 소동은 밤늦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공짜 술에 취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장터가 떠나갈 듯 시끄러웠지요. 덕분에 마서방의 사주를 받은 불량배들은 석의 작업장을 습격할 기회를 완전히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술이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흩어졌고 마서방은 거덜난 술값과 망쳐버린 계획에 분통을 터뜨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이 모든 소동의 배후에 점순 할머니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마서방이 운수 좋은 날이라 한턱 냈거니 생각할 뿐이었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는 장터에서 가장 신망이 두텁고 의리가 있기로 소문난 집신 장수 김영감과 대장간의 박서방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간밤에 엿들었던 마서방의 비열한 계획을 전부 털어놓았지요. 두 분께서 좀 도와주셔야겠소. 저 못된 마서방 놈이 오늘 밤에도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니 우리가 힘을 합쳐 서기 그 총각을 지켜줘야 하지 않겠소? 그 총각 비록 가진 것은 없어도 심성은 비단결이고 제 힘으로 정직하게 살려는 의로운 젊은이가 아니오. 김영감과 박서방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순 할머니의 말을 듣고는 제 일처럼 붕괴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십시오. 장터의 의리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저 간악한 놈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그날부터 장터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망이 펼쳐졌습니다. 김영감은 집신을 삼는 척하며 마서방의 동태를 살폈고 떡 파는 안악은 떡을 팔러 다니는 척하며 마서방 주변에 불량배들을 감시했습니다. 대장간의 박서방은 힘 좋은 젊은이 몇몇을 모아 밤이 되면 교대로 석의 작업장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했지요. 장터 사람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석의 성실함과 월하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기에 두 젊은이가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점순 할머니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흩어져 있던 장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하나로 묶어 거대한 의리라는 울타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서방은 다시 한번 석의 작업장을 습격하려 했지만 어딜 가나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장터 사람들의 눈초리에 섣불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밤이 되면 웬 덩치 좋은 사내들이 석의 작업장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도저히 틈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는 분해하며 이를 갈았지만 장터 사람들 전체를 적으로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덕분에 석은 남은 며칠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는 장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깊이 감사하며 더욱 힘을 내어 한가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경합 전날 그의 필생의 역작인 용 항아리는 가마 속에 들어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마지막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그 불길은 석의 땀과 열정뿐만 아니라 그를 응원하는 장터 사람들의 뜨거운 의리까지 함께 품고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옹기 경합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한양의 넓은 광장은 경합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옹기장이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만든 최고의 작품들을 조심스럽게 선보이며 긴장된 표정으로 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역시 밤새 구워낸 용 항아리를 조심스럽게 광장 한가운데에 옮겨 놓았습니다. 감에서 막 꺼낸 항아리는 뜨거운 열기를 품은 채 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지요. 살아 움직이는 듯한 용의 기세에
주변의 다른 옹기장이들조차 감탄하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석은 자신의 작품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초조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인파를 헤치고 월화가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곱게 단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줍음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이전과 달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나리, 아가씨 와주셨군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월화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비단 손수건을 꺼내 석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석은 손수건을 받아들고는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비단 위에 수놓아진 것은 바로 자신이 빚은 항아리의 용과 똑같은 모습의 용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구칠 듯한 그 기괴와 생생한 눈빛, 한 땀 한 땀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기원이 담겨 있는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부디 이 손수건이 나리께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천둥처럼 석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이었고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모든 불안감과 초조함이 그 손수건 한 장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은 월화가 준 손수건을 자신의 가슴 깊숙한 곳, 심장이 뛰는 자리에 고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고맙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등 뒤에는 장터 사람들의 굳건한 의리가, 그리고 가슴 속에는 사랑하는 여인의 뜨거운 응원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 어떤 쟁쟁한 경쟁자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그의 작품 앞에 섰을 때 석은 당당하게 자신의 용 항아리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힘찼고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온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흙에 담아낸 자신의 꿈과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한 사내의 진심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그 진솔하고 힘있는 모습에 월하는 인파 속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두 손을 모으고 그의 승리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석의 용 항아리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온기와 함께 살아온 장인들이었지만 이토록 살아있는 듯한 기계를 뿜어내는 작품은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항아리의 균형 잡힌 형태와 매끄러운 표면은 기본이거니와 무엇보다 그들을 압도한 것은 항아리 전체를 감싸고 있는 용의 기세였습니다. 한 심사위원이 다가가 항아리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려 보았습니다. 쇠를 두드리는 듯한 맑고 천가한 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상의 흙과 완벽한 불 조절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 용의 눈을 보시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염원이 담긴 듯 간절하면서도 강렬하구려. 단순히 기술만으로 빚어낸 것이 아니야. 이 안에는 장인의 혼이 담겨 있네. 이런 작품은 실로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군. 심사위원들은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옹기장이들의 작품도 훌륭했지만 석의 용 항아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었지요. 심사는 길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심사위원장은 만장일치로 결정된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입으로 쏠렸습니다. 올해 조선 최고의 옹기장이 경합, 그 연계의 장원은 바로 옹기장이 석에게 돌아갔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가진 것 없는 고아인 자신이 이 나라 최고의 옹기장이가 되었다는 말인가? 꿈만 같았습니다. 그를 응원하러 온 장터 사람들은 제 일처럼 기뻐하며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석이! 장하다! 석이! 옹기장이 만세! 점순 할머니는 사람들 뒤에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눈가를 훔쳤고 월하는 터져 나오는 기쁨의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단상에 올라 거대한 상금 꾸러미와 관한아픔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증표를 받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상금 꾸러미를 받아들고 가장 먼저 인파 속의 월하를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월하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고 석 역시 그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벅찬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해냈소, 아가씨. 고맙습니다, 나리. 두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 서로의 마음을 모두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우승은 단순히 석 개인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땀과 노력이 비열한 꼼수를 이겨낸 승리였고 서로를 위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석은 이제 더 이상 무력한 옹기장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사내가 된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상금은 두 사람의 엇갈린 인연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족소회를 풀어줄 희망의 열쇠였습니다. 경합이 끝나고 며칠 뒤 석은 상금 꾸러미를 들고 곧장 월하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돈을 모두 월하에게 건넸습니다. 월하는 이 큰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석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아가씨, 이 돈은 저 혼자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아가씨의 응원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해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 돈은 당연히 아가씨의 것입니다. 부디 이 돈으로 빚을 갚고 마 서방의 질긴 굴레에서 벗어나십시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월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과 월하는 나란히 마 서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두 사람의 발걸음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고 굳건했지요. 그들의 뒤에는 소문을 들은 장터 사람들이 든든한 응원군처럼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마서방은 자신의 집 앞에 나타난 두 사람과 그 뒤에 장터 사람들을 보고는 기겁했습니다. 네, 내 놈들이 어찌하여 여기까지 왔느냐? 석은 아무 말 없이 돈이 가득 담긴 꾸러미를 마 서방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돈 꾸러미가 터지면서 엽전들이 마당에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월하 아가씨의 아버님께서 진 빚,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쳐 이 돈이면 충분할 것이오. 이제 그 지긋지긋한 빚 문서를 이리 내놓으시지요. 마 서방은 쏟아진 돈을 보고 눈이 뒤집혔지만 동시에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음에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습니다. 이 이자까지 쳐서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 빚 문서는 내어줄 수 없어. 하지만 그의 비열한 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뒤따라온 점순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일갈했습니다. 이런 간악한 놈 같으니 내 놈이 그동안 받아 처먹은 살인적인 이자가 얼마인데 아직도 부족하단 말이냐. 이보시오, 장터 양반들. 저놈이 우리 월하 아가씨를 비톡촉으로 얼마나 괴롭혔는지 다들 아시지 않소? 알고 말고 저런 악독한 놈은 혼쭐이 나야 해. 장터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비난이 빗발치자 마 서방은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소란을 듣고 관아의 포졸들까지 몰려오자 그는 결국 벌벌 떨며 품속에서 누런 빚 문서를 꺼내
석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석은 그 빈 문서를 받아들고 월하의 눈앞에서 보란 듯이 갈기갈기 찢어 불을 붙였습니다. 빈 문서가 검은 재로 변해 바람에 흩날리는 순간 월하를 십수년간 짓눌러왔던 무거운 족쇄가 마침내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월하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서방은 장터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만 당하고 결국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을 한 죄로 관아에 끌려가 큰 곤욕을 치렀다고 합니다. 석과 월하는 마서방의 집을 나오며 마주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자유의 바람이었습니다. 마서방의 굴레에서 벗어난 월하와 석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터에서도 당당하게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석은 월하의 좌판까지 짐을 들어다 주었고 월하는 석을 위해 정성껏 땀을 닦아줄 손수건을 만들어 주었지요. 그들의 모습을 보는 장터 사람들은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장터에 첫서리가 내린 아침이었습니다. 점순 할머니는 석과 월하를 자신의 국밥집으로 조용히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무슨 일인가 싶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국밥집에 들어섰지요. 자, 여기들 앉아봐라. 할머니는 두 사람을 마주 앉히고는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따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지요.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낡고 손때 묻은 국밥집 창고 열쇠였습니다. 할머니, 이것은? 석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글자글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제 쉴란다. 50년 넘게 이 가마솥 앞에서 국밥을 말았으니 이제는 허리 좀 펴고 편히 지내야지. 그래서 말이여, 이 국밥집을 이제 너희들에게 넘겨줄까 한다. 네. 할머니, 저희가 어떻게 감히. 월하와 석은 너무나도 놀라 소리쳤습니다. 이 국밥집은 할머니의 인생 전부나 다름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못해? 너희들이라면 충분히 하고도 남지.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석이 너는 정직한 땀으로 단단한 온기를 빚어내는 그 마음으로 이 가마솥에서 진한 국물을 끓여내거라. 내 우직함이라면 웬만한 사람 속은 다 덮여주고도 남을 게야. 그리고는 월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월하, 너는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아름다운 술을 놓는 그 마음으로 이 가게를 찾는 손님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거라. 네 고운 마음씨라면 아무리 사나운 손님이라도 봄눈처럼 녹일 수 있을 게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 위에 낡은 열쇠를 쥐어주었습니다. 둘이 같이 이 국밥집을 꾸려가거라. 살다 보면 또 힘든 날이 왜 없겠느냐. 그럴 때마다 서로에게 뜨끈한 국밥 한 그릇씩 말아주면서 의지하고 다독이며 평생 그렇게 살아. 그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자 부탁이다. 월하와 석은 할머니의 깊은 마음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낡은 열쇠는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인생과 지혜,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향한 따뜻한 축복이 담긴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두 사람은 할머니 앞에 나란히 엎드려 큰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대견하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순 할머니가 국밥집을 석과 월하에게 물려주었다는 소문은 곧 장터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마침내 혼례를 올린다는 기쁜 소식이 연이어 들려왔지요. 장터 사람들은 모두 제1처럼 기뻐하며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혼례식은 장터 한복판,
두 사람이 새 주인이 된 국밥집 앞에서 열렸습니다. 화려한 예복이나 값비싼 예물은 없었지만 그 어떤 양반가의 혼례보다도 더 따뜻하고 풍성한 잔치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저마다 십시일반으로 음식과 술을 가져와 잔치상을 차렸기 때문입니다. 대장간의 박서방은 돼지 한 마리를 통째로 잡아왔고 떡 파는 안악은 시루떡을 산처럼 쌓아 올렸으며 주막 주모는 가장 좋은 술을 몇 동이나 내어놓았습니다. 수줍은 새색시가 된 월하는 고운 족두리를 쓰고 연지곤지를 찍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늠름한 새신랑이 된 석은 서툴지만 정성껏 하객들에게 술을 따르며 연신 허리를 굽혔지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고단했던 지난날의 그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희망과 사랑만이 가득했습니다. 잔치의 주례는 당연히 점순 할머니가 맡았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게 하고는 하객들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좀 보시오. 양반 교수와 옹기장이라니 어찌 보면 참으로 어울리지 않는 한 쌍같지요. 하지만 인연이라는 것은 신분이나 재물을 보고 맺어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서로의 아픔을 알아주고 힘든 시절을 함께 이겨내려는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 맺어지는 것이지요. 이 두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인연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소. 앞으로 살면서 좋은 날도 굳은 날도 많을 게야. 기쁠 때는 같이 웃고 슬플 때는 같이 울며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짝이 되어주시오. 그리고 이 국밥집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들이 받은 것처럼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오. 알겠소? 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석과 월하는 큰 소리로 대답하고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혼례식은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풍악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장터의 밤하늘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쌍의 부부가 탄생한 것을 축하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온갖 어려움과 편견을 이겨낸 진실한 사랑의 승리를 축하하고 따뜻한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낸 공동체의 의리를 기념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잔치였습니다. 그날 한양 장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기운으로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점순 할머니는 편안히 눈을 감았고 한양 장터의 풍경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장터 한 구석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는 점순네 국밥집이었습니다. 이제 국밥집의 주인은 점순 할머니가 아닌 어느덧 중년의 부부가 된 석과 월하였습니다. 석은 예전 점순 할머니처럼 매일 새벽 거대한 가마솥 앞에서 묵묵히 국물을 우려냈습니다. 그의 손은 더욱 투박해졌지만 국밥을 마는 손길에는 깊은 연륜과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지요. 월하는 곱게 나이를 먹어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가게의 동회를 맡아보면서 형편이 어려운 손님에게는 몰래 국밥값을 깎아주거나 덤으로 깍두기를 한 접시 더 얹어주곤 했습니다. 두 사람이 운영하는 국밥집은 예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혹은 좋은 일이 있어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을 때 그들은 을의 석과 월하의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주인장, 나 아들놈이 이번에 문과에 합격했네. 국밥 한 그릇 시원하게 말아주게. 아주머니, 옆 가게 김서방 놈이 또 내 물건 값을 떼먹었는데 이 억울한 속을 어찌하면 좋겠소. 석과 월하는 그들의 모든 사연을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 점순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지혜로운 말을 한마디씩 건네곤 했지요. 허허, 자식 농사 잘 지으셨구먼. 기쁜 날이니 오늘은 내가 고기를 2배로 얹어드리지. 쯧쯧,
속상한 마음이야 오죽하겠소. 하지만 저런 사람과 똑같이 진흙탕에서 뒹굴 필요는 없지. 우선 이 뜨끈한 국밥으로 속부터 푸시오. 그러다 보면 좋은 방도가 생각날게요. 신기하게도 그들의 국밥을 먹고 나면 꼬였던 일도 술술 풀리고 답답했던 마음도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국밥집에는 뭔가 특별한 기운이 있어. 사람의 인연을 이어주는 기운 말이야. 어느 날 저녁 장사가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웬 젊은 선비 하나와 댕기머리 처녀 하나가 수줍은 얼굴로 국밥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의식하며 멀찍이 떨어져 앉아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월하와 석은 젊은 시절의 자신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석은 국밥 2그릇을 정성껏 말아 월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월하는 그릇을 받아들고 두 젊은이에게 다가가 예전 점순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인연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요? 이렇게 마주 앉아 뜨끈한 국밥 한 그릇 같이 나눠 먹는 거. 그게 바로 인연의 시작이지요. 젊은 남녀는 얼굴을 붉혔지만 이내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석과 월하의 얼굴에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점순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따뜻한 인연의 국밥은 그렇게 세월을 넘어 또 다른 새로운 인연들을 묵묵히 이어주고 있었습니다. 한양 장터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가는 깊은 밤. 점순의 국밥집의 가마솥에서는 내일을 위한 희망과 온기가 뽀얀 김이 되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